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목요일 모닝앤 울산 시작합니다. 정부가 수도권 35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차 지방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정부의 2차 이전 발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울산시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막판 고삐를 바짝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발표가 임박했습니다.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다소 주춤했던 공공기관 2차 울산 이전 유치를 위해 울산시가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시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김상욱 시장은 현재 공공기관 2차 울산 이전 추진 상황이 다소 비관적이라면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자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했을 때 지난 2년간의 노력을 생각해 보면 많이 모자랐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좀 후발주자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곳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김 시장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대외비로 관리했던 공공기관 2차 유치 희망 기관들을 시민과 지역사회의 공감대 확보 차원에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울산연구원이 밝힌 2차 이전 유치 희망 공공기관은 모두 40개에 달합니다. 기존 1차 이전 공공기관과의 기능적 연계와 울산의 산업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 분야 집적화에 초점이 모였습니다. 우선 울산 석유화학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유치 희망 1순위로 한국석유관리원이 꼽혔고 수소발전과 해상풍력 등 대형 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2순위에 올랐습니다. 또 AI 데이터 센터와 연계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자동차 조선산업 지원을 위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니스트 배출 인재 연계성 등을 고려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리고 국가산단 중소기업의 현장 밀착 정책 금융 지원을 위한 IBK 중소기업은행도 유치희망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김 시장은 이 같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시의회의 전폭적인 협조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힘을 모으고 분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께 우리 울산에 이런 기관이 필요합니다. 설명 당연히 드려야 하고요. 또 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님들께도 설명드리고 협조를 당연히 구해야 하고요. 김 시장은 또 발전공기업 통합본사의 울산 유치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초 공공기관 유치원의 출범과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지원 조례 제정,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한 공공기관 울산 유치 건의 등 단계별 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를 위한 울산시의 막판 총력전이 얼마만큼의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김상욱 시장 주재로 주간 업무회의를 갖고 오는 2028년 국제정원 박람회 시기에 맞춰 공업축제 대신 처용문화재를 국제적 규모로 육성하고 박상진 의산의 독립정신을 재조명한 뮤지컬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산시 해당 실국 간부 공무원들은 김상욱 시장의 시정 정책 방향에 따라 울산시의 문화적 정체성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등을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울산 시내버스 노선 확충은 2028년까지 끝내고 2030년까지 버스 공영제로의 전환을 마무리하는 등 대중교통 관련 시장 공약을 이행하고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 배심원 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와 경상남도는 어제 대통령실과 기획처,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 김상욱 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공동 서명한 공동 건의문에는 동남권 산업거점을 연결하는 초광역 산업물류 융복합벨트의 완성과 광역교통 거점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순환망 구축 등을 위해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예타에 조속한 통과 필요성이 담겼습니다.
동남권 순환광역철도는 KTX 울산역을 출발해 양산을 거쳐 창원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54.6km의 복선전철 사업이며 총 사업비 3조 12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3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합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18일 41일 만에 16차 교섭을 재개했지만 상여금 인상과 해고자 복직, 정년 연장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노조는 어제부터 닷새간 파업에 돌입하며 특히 오는 21일에는 8시간 전면 파업과 함께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투쟁을 벌일 계획입니다. 업계는 지난달까지 이어진 파업으로 현대차의 생산 차질 규모가 4만 2천여 대에 달하며 이에 따른 손실액은 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어제 전국 노동청사 앞에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울산지부도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사 교섭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현대자동차와 HD현대중공업 등 상당수 대기업 계열 원청사들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장과 면담을 갖고 원청의 교섭 거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와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이 페루 시마 조선소에서 페루 해군의 신형 상륙 지원함 1번함 침보태함을 진수하며 해외 현지 첫 함정 공동 건조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HD현대중공업이 설계와 기술을 지원하고 현지 조선소가 블록 생산과 조립, 의장과 시험 시운전 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함정 수출을 현지 공동생산 방식으로 확대해 K함정의 수출 시장을 다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용식 울산시 교육감이 취임 50일을 맞았습니다. 조 교육감은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교부금 개편에 강하게 반대하며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구현희 기자의 이슈앤피플에서 조용식 교육감을 만나봤습니다. 취임 50일을 맞은 조용식 울산시 교육감과 울산교육의 방향과 주요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울산교육의 새로운 비전이 오늘이 행복한 울산교육이던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 뭐 사실 우리가 행복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이제 추상적이긴 하죠. 그렇지만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일을 했을 때 뭐 성취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꼭 그 미뤄두고 특히 학생 시절에 이제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해서 이제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직업을 얻으면 그때 행복할 거야라고 하는 우리의 긴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행복을 위해하고 미래를 위해서만 달려가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가치 아래서 이제는 지금 당장 주어지는 학생들의 삶, 학교에서 삶 그리고 학생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직원 모두가 좀 생활하는 가운데 자기 일을 하는 지금 이 시간이 좀 행복한 시간으로 찰 수 있게 좀 만들어 가보자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취임 1호 결재를 한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 관련해서 캠페인이 계속 진행되고 있던데 네.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뭐 그 취임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학교가 그래도 당장 그 구성원 간에 다투고 갈등하고 심지어는 폭행하고 이런 공간은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그다음에 적어도 선생님들이 그래도 한번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사명감을 갖고 가르쳐 보겠다라는 분위기는 좀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신뢰감을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학교를 좀 교육 가능한 공간으로 다시 좀 돌려놓자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목표겠죠. 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사실 유력시되면서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 개편안이 21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교육감님께서도 상당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계시던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을 흔히 발전시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부존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교육만큼 우리 사회 발전을 담보했던 어떤 영역이 없고, 그런 교육 발전을 위해서 사실은 건 50년 된 이 제도가 즉 교육 재정을 어떤 교육 정부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게 관계없이 유지될 수 있게 법으로 일정한 비율을 투자하겠다. 물론 그 비율은 바뀌긴 했습니다만. 네. 굉장히 우리 교육의 근간을 잘 지켜온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논지는 그겁니다. 학생 수가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 많이 줄었습니다. 네. 예전에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뭐 17, 8%에서 지금 이제 5%까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학생이 줄었는데도 교육 재정이 이제 결코 그 수요가 줄어든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예전에 일종의 좀 등한시했던 그 장애 학생들에 대한 교육 복지라든가 교육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든 학생들에게 사실 뭐 무상급식을 비롯한 보편적 교육 복지, 그다음에 무상교육 이런 부분들 이제 다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학생 수가 사실 줄어든 만큼 결국 그 학생들이 감당해야 될 그 어떤 부양 의무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5% 학생들이 나머지 전체 국민들을 부양하려면 더 높은 역량, 국제적 역량까지 갖춰야 되겠죠. 이 예산을 줄였을 때 단적으로 울산교육청 예산이 내년에 4천억 넘게 이제 네. 줄어든다는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럼 4천억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무상급식 하는데 전체 1,300억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국가에서 예산받는 1,000원 중에 800원은 직원들 인건비, 그다음에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러면 전기세라든가 기본 운영비로 다 들어가거든요. 네. 나머지 그냥 200원도 안 되는 돈을 갖고 각종 교육 정책이라든가 학생들의 학습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줄였을 때 오는 교육의 황폐화라든가 심지어는 파괴적인 것들은 명확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계 한 사람으로서 특히 교육감으로서 이 부분에서 찬성할 수가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간파한 교육계 분들, 이른바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네. 모든 단체 아마 전국에 300 몇 개 단체가 한 목소리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소리를 좀 교육계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도 시도 교육감들이 긴급 간담회까지 네. 열고 저희들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영재학교 얘기도 한번 네네. 해보겠습니다. 그 울산은 특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영재학교가 없는 네네. 곳입니다. 그 얼마 전 과기부가 영재학교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고등학교를 이 과기연 부설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울산시 교육청은 과학고가 아니라 일반고나 특성화고를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유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또 교육청이 영재학교 전환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영재학교가 울산에 왜 필요하지? 라는 논의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영재학교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데 의문을 갖습니다. 과학고도 생겼고요. 그다음에 자사고인 초흥고도 있고요. 외고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문제로 사회적 문제로 삼고 있는 고교 서열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여기에 더해서 다시 영재학교를 도입한다고 하면 그런 거 더 깊어질 거고요. 네. 근데 이 영재학교를 만들면 울산 학생들이 갈 수 있는 네. 비율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른바 울산의 학업 성적이 높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비율을 오히려 줄이는 거고, 네. 물론 뭐 울산의 학생들이 더 잘해서 많이 갈 수도 있겠지만 청운고가 이미 전체 학생 중에서 한 50%를 못 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울산에서 더 높은 교육 수준의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교를 제한하는 거고, 또 일부 정치권에서 얘기하시기를 과학고를 전환하고 울산에 과학고 하나밖에 하나 더 없으니까 만들면 안 되냐. 하나 더 만들면 되는 네.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다. 있는 과학고를 없애고 영재고를 만든 다음에 다시 과학고를 만든다? 그러는 것보다는 지금에 있는 과학고를 잘 살려나가고 영재고를 어차피 과학기술부에서도 일반고라든가 폐교되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나가면 될 것이고 경남하고 비교를 하는데 경남은 이미 과학고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게 지역의 교육 문제라든가 현실을 좀 제대로 알고 주장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많이 듭니다. 네.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교육 공동체 신뢰 회복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추진하고 계신데 이것과 더불어 이것만은 임기 내 꼭 추진하겠다는 정책 또는 교육 현장의 변화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뭐 늘 말씀드렸는데 학교가 지역 사회에 거점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돌봄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앞으로도 노인 돌봄이라든가 노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학교라는 이미 있는 공간 그리고 공교육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모든 국민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생활하고 보호받는 그런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는 좀 초석을 놓는데 울산교육청이 이 일을 담당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취임 50일을 맞은 조영시 울산시 교육감과 교육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내와리 농지 불법 성토 및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 대집행을 통해 불법 매립된 산업폐기물을 하루빨리 전량 수거하고 오염된 토양 정화까지 완전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수도 인입공사를 포함한 안정적인 식수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 매립 관련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민선국이 울산 동구청장직 인수위원회가 동구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구정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인수위는 최근 4년 사이 울산 동구에 주민들의 문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시설이 20곳 넘게 조성되면서 세입은 줄어드는 반면 고정 지출은 계속 늘어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수위는 다음 달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에도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오는 11월과 12월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며 동구청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사업을 통합하거나 축소하는 등 과감한 재정 운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 울산 여성 일자리 페스타의 성공 개최를 위한 참여 기업과 기관 간담회가 어제 시청별관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다음 달 2일 문수체육관에서 개최 예정인 2026 울산 여성 일자리 페스타 구성과 추진 계획 등을 점검하고 구직자와 방문객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별 특성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과 홍보 콘텐츠 강화, 그리고 현장 이벤트 등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26 울산 여성 일자리 페스타는 45개 기업이 직접 채용과 채용 설명회에 참여하며 관광 일자리 페스타와 정책 홍보관, 여성 창업자 플리마켓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철회를 촉구하는 울산의 한 사설 어학원 원어민 강사 노조가 어제도 옥동의 한 어학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주 노동자 영어 강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와 부당노동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 민주일반 노동조합 부산본부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노조는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가 추석을 앞두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에 100억 원 규모의 추석 자금을 지원합니다. 중구청이 올해부터 출생아 1명당 1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 구입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울산병원과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이 심장혈관 중증 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수술을 연계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여름방학 동안 자녀 양육과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를 위한 쓰담쓰담 심리이야기 콘서트를 오는 26일까지 운영합니다. 북구 문화예술회관이 공연장 내 노후된 객석 의자 440여 개를 모두 교체했습니다. 오늘 울산은 구름 많고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현재 울산 서부 등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또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는 곳에 따라 5에서 6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강수량 차이가 크겠고 소나기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날씨입니다. 울산은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더운 날이 많겠습니다.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울산에 해지는 시각은 오후 7시 7분입니다. 모닝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